네, 안녕하십니까. 히트 시스템 해킹 신입본 스터디 8주차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와 렐로 그리고 그 우회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파이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ASLR 이라는 보호 기법의 코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파이가 적용이 되어 있다면 실행하는 함수 및 코드의 시작 위치가 전부 실행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네, 실행하는 순간 결정되기 때문에 매 실행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주소로 이제 코드나 그 데이터 세그먼트 등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우회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에 대한 첫 번째 방법은 코드 베이스 구하기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 libc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 베이스를 알아봤던 것처럼 이제 코드에 대한 코드 베이스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지난 슬라이드에 봤던 것처럼 printf라는 함수가 코드에 있다면 이 코드의 시작 부분인 코드 베이스 그리고 printf까지의 거리를 offset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printf의 이미 주소 printf의 주소를 알아내서 이 offset을 빼게 된다면 저희는 코드 베이스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partial overwrite라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드 베이스를 구하기 어려울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반환 주소의 일부 바이트만 덮는 공격, 즉 파샬한 부분만 오버라이트하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의 반환 주소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 콜러의 내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호출함수 콜러의 내부를 가리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특정 함수의 호출 관계는 정적 분석 혹은 동적 분석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공격자는 반환 주소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걸 이용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공격 기법은 ASLR의 특성상 코드 영역의 주소가 이제 하위 12비트가 항상 같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코드 가젯의 주소가 반환 주소와 하위 한 바이트만 다르다면 이 값만 덮으면 원하는 코드를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2바이트 이상이 다른 주소로 이제 실행 흐름을 옮기고자 한다면 ASLR로 뒤섞이는 주소를 이제 브루트 포싱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률에 따라 성공하는 공격 기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이제 렐로라는 보호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렐로는 Relocation Read Only의 줄임말이고, 이제 지난 PPT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GOT라는 것을 가로채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PLT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공격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 존재한 보호기법이고요. 이제 렐로에는 파샬 렐로와 풀 렐로라는 보호기법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이제 이 파샬 렐로는 GOT와 PLT 영역이 쓰기 가능합니다. 하지만 풀 렐로에서는 이제 라이터블 한 영역이 이제 데이터와 BSS라는 영역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GOT 오버라이트가 불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막혔을 때 우리는 우회를 어떻게 하냐, 이제 덮어 쓸 수 있는 다른 함수 포인터를 찾습니다. 이 함수 포인터를 훅이라고 하고, 이 훅은 BSS 혹은 데이터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 훅이 무슨 의미냐, 훅은 말 그대로 이제 후크 선장처럼 갈고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컴퓨터 과학에서는 운영체제가 어떤 코드를 실행할 때 이를 낚아채가지고 갈고리로 낚아채서 다른 코드가 실행되게 하는 것을 후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후킹이 실행될 수 있는 코드를 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libc 라이브러리에 위치한 대표적인 훅이 malloc 훅과 free 훅입니다.
원래 이 함수 포인터는 동적 메모리의 할당, 즉 말록과 해제, free 과정에서 발생하는 버그를 디버깅하기 쉽게 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공격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훅 오버라이트란 무엇이냐? 말록 함수의 코드를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함수의 시작 부분에서 말록 훅이라는 변수가 말록 훅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는지 검사를 하고 존재한다면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록 훅은 이제 여기 좀 잘못 써져 있는데 말록 훅은 이제 쓰기 가능한 영역에 위치를 합니다. 따라서 공격자는 libc가 매핑된 주소를 알 때 이 변수를 조작을 하고, 그렇죠? libc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 베이스를 알 때 말록 훅을 조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조작을 하고 말록을 호출을 하게 된다면 말록 훅이 자연스럽게 호출이 되는 걸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후킹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와 같은 공격 기법을 통틀어서 훅 오버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훅 오버라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훅 오버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메모리 함수 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메모리 함수 훅은 libc에 이제 구현되어 있는 아까 알아봤던 이제 말록 혹은 free 혹은 리얼록 등이 있고, 이걸 활용해서 후킹을 할 겁니다. libc에는 이 함수들의 디버깅 편의를 위해 속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알아볼 말록으로 예시를 들자면 말록 함수는 말록 훅의 그러니까 말록 훅 변수의 값이 널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널이 아니라면 이 말록 훅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록의 인자는 훅 함수에 전달이 되고요. 즉 말록의 이제 인자가 이 훅 함수의 인자다라는 걸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 변수들의 오프셋은 BSS 및 데이터 섹션에 포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섹션에 이제 쓰기가 가능하므로 이 변수들의 값은 조작될 수 있다. 그래서 코드로 저희가 훅 오버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정보들을 활용하여서 이제 말록 훅을 시스템 함수의 주소로 덮고 말록 bin.sh를 호출하여 쉘을 획득하는 등의 공격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잘못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급하게 만드느라 잘못 써놨는데, 코드에는 이제 말록 대신에 free를 호출하게 되겠죠. 하지만 free를 그대로 말록으로 덮어쓰게 되면은 똑같은 거를 저희가 죄송합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거를 직접 실습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써있는 것처럼 이제 glibc의 2.34 버전부터 이 기능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분투 18로 하셔야 될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설치해드렸던 게 우분투 24, 22, 20 이런 것들일 거기 때문에 그런 우분투에서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실행해 보시기 위해서는 도커라는 환경을 깔아야 되는데, 그 도커라는 환경을 깔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PPT로만 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를 한번 해석해 드리자면 8번 줄에 보시면 이제 버프라는 변수에 저런 걸 넣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prehook이라는 변수를 이제 시스템 함수의 주소로 덮어 씌워서 free라는 함수를 저희가 호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free라는 함수에 평소에 저희는 이제 다른 인자들을 넣겠지만, 저희는 이 free라는 함수를 시스템이라는 함수로 대신 생각을 하고 bin sh라는 인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in sh는 버프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넣게 되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해킹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이 취약점을 이용하려면 조금은 번거롭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free라는 함수를 실행을 했지만 저희가 시스템 함수가 실행을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훅 오버라이트라는 공격은 풀렐로가 적용된 바이너리에서도 그 훅에 쓰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굉장히 좀 이게 위험한 취약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말록과 해제가 자주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악영향을 매우 주기 때문에 이 GRIP-C 2.34점부터는 제거가 되었고, 네,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까지 드림에게 FHO라는 문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부담을 가지시지 말고 그냥 안 풀어오셔도 되고요. 이게 항상 그렇듯이 시스템 해킹이 좀 그렇지만 좀 하기 조금 번거롭습니다. 굉장히 바이너리를 읽기도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안 풀어오셔도 되지만 좀 시간이 있으시면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린 것과는 다르게 좀 늦게 영상을 올려서 항상 그렇듯이 수요일 아침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이 FHO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고, 이제 프리훅 오버라이트의 줄임말이 FHO이기 때문에 이 공격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파이와 렐로를 우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원가젯 혹은 원샷 가젯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한 힌트는 훅 오버라이트 하나로 굉장히 간단하고요. 처음엔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지만 LLM을 이용해서 풀다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겠고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